다가와 여수 영취산에도 진달래가 활짝 폈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20만 명의 상춘객들이 영취산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진도 팽목항. 세월호 관련 시설물들은 영구 보존되고 추모 시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며 당초 계획됐던 항만공사도 조만간 재개됩니다. 다음 달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순천시 나선거구에서 또 공석이 생겼습니다. 선거법상 5월 대선과 함께 또 한 번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어 화제입니다. 광양에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서 건너는 길이 300m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탁 트인 아름다운 바다 조망이 산책길로도 자전거 길로도 손색 없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천시의 한 선거구에서 또 다른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다시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데요. 과연 한 달 만에 다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궐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 열기가 뜨거운 순천시의회 나선거구.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인 정영태 시의원이 지난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시의원 정원 모두가 공석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명의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실시될까? 선거법에 따르면 일단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시의회를 거쳐 선관위에 전달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일을 30일 이상 남겨놓아야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결정 권한은 순천시 선관위가 갖게 되고 선관위 측은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공고를 해야 합니다.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이로 인한 선거 소멸 사유는 없지만 해당 시의회에서 4분의 1 이상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선거를 안 할 수도 있어 그야말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될 경우 오는 12일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한 달 후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순천시 선관위는 시의회로부터 보궐선거 사유를 통보받은 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빨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오늘 수도권 경선 결과 문재인 전 대표의 득표율이 60.4%를 기록했으며 최종 누계 합산 결과도 57%로 과반을 넘겨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내일 충청권 경선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진행된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교통량 조사에서 평면교차로 개설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조사에서 세풍산단 진입도로를 평면교차로로 개설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간 등을 조정하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양호 단계인 C등급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이 매우 포화 단계인 F등급을 근거로 지하차도 개설을 요구했던 광양경제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청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교차로 방향 전환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진도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슬픈 항구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세월호가 떠난 팽목항은 이제 기억의 항구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팽목항. 가족을 잃은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녹아든 공간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떠난 팽목항은 여전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애들 찾고 그다음에 애들 이제 합동 연결식까지 끝나면은 그때 여기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뭐
미숙자 가족들은 떠났지만 아직 팽목에는 분향소와 세월호 가족 회의실,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말 3,000명의 추모객이 찾은 것을 비롯해 오는 10일 추모 예배와 16일 세월호 3주기 문화행사 등이 잇따라 열려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인 팽목항 기다림의 등대와 하늘 우체통 등 세월호 관련 시설물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이고. 항구 인근에는 국민해양안전체험관 등 추모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팽목항의 본명인 진도항 개발공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배후부지 공사 재개를 시작으로 연안항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멈췄던 팽목항의 시간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여수에도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진달래가 만개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를 최소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이 온통 분홍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란 꽃말이 있는 진달래. 봄날의 햇살은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분홍빛 꽃물결을 이루며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합니다. 붉게 물든 산을 배경 삼아 즐거운 추억도 남깁니다. 산 중턱까지 활짝 피어오른 진달래를 감상하면 어느새 절로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소문 듣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이 너무 만발해서 너무 자랐고 꽃냄새가 많이 나서 너무 좋고요. 예, 행복합니다. 해마다 봄꽃을 찾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달래 군락지. 진달래 축제가 열린 지난 주말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영취산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피잖아. 딱 좋아요. 부부가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는 것도 저는 진짜 권장하고 싶은 산이 영취산이죠. 진달래 수만 그루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해마다 봄이면 장관을 이루는 영취산. 현재 80% 정도 만개한 영취산 진달래는 이번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순천 지역 매실 가공 상품들의 판로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매실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매실 초코 크런치와 매실 천일염, 매실 마스크팩 등 3종이 지난 주말 개장한 사후 면세점인 HK몰에 공식 납품됩니다. 순천시는 현재 거래 중인 인천 M&S 사후 면세점과 서울 가락동 팔도마당, 남도장터, 옥션 등 외에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 채널을 더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아시아 노선과 미주 노선을 인수한 새 국적선사인 SM상선이 본격적인 광양터미널 운영에 나섰습니다. SM상선은 지난달 한진해운에 대한 인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SMGT를 출범해 SM상선 광양터미널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SM상선 측은 이에 따라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온 광양항 2단계 1차 선석부두가 정상 운영되게 됐다며 출범 3년 내에 한진해운이 지난해 처리한 68만 TEU까지 회복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 주민들은 그동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바다를 사이로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상보도교가 완공되면서 걸어서 10분 안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웅장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300m, 폭 4m의 해상보도교로 모두 8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 1년 9개월 만에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다리 중앙에는 바닥을 투명한 강화 유리를 깔아 10m 아래 바다를 바라보도록 설계됐습니다. 야간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다리의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다를 사이로 금호동 주민들이 중마동을 오갈 때면 금호대교와 기로대교를 통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상보도교가 완공되면서 양지역 주민들은
걸어서도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마동하고도 가깝고 차로 안 타고 이렇게 왜 운동하기도 좋을 것 같고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보도교는 주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교량이 연결되는 야산에는 수변 쉼터와 산책로,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보도교에서 이순신대교로 이어지는 해변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야간 조명을 강화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은 중마동 일대가 생태공원 또 생태 환경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상 보도교가 그동안 가깝고도 멀었던 중마동과 금호동 주민 간 교류 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기관의 반환경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양만 환경포럼 등 광양 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산 6분흥선의 27층 고층 아파트 건축 계획과 관련해 조망권 침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주장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산단 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소나 마찬가지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허가하려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7월 열릴 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가 방문객들의 과학체험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프로그램 개편 작업에 들어갔으며 특히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 개발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용 등 12개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7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리는 우주항공축제는 방문객 수 등 축제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을 빼돌린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받은 후 어민들의 동의 없이 특정 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어촌계장 58살 김모 씨와 배상금을 받은 수산업자 6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어촌계장 김 씨는 지급 대상이 아닌 수산업자에게 배상금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선관위와 전남 드래곤즈 구단이 아름다운 선거 함께 만들기 공동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 드래곤즈와 아름다운 선거 함께 만들기 공동 캠페인 MOU를 체결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 제고와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 동료 영상 제작과 축구장 전광판 홍보, 홈경기 새내기 유권자 시축과 프로축구 관람객 대상 사전투표 체험장 운영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학교 특성화 사업 육성을 위해 50여 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실시해 문화, 체육, 예술 특기 신장 프로그램 등 52개 학교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결과 52개 학교 가운데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8개 학교에는 최대 1,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장천동 주택가에서 중장비를 옮기면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 주변 차량을 파손한 33살 이모 씨에 대해 살인 예비와 특수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에도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해 처벌받았으며 사건 당일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지닌 채 난동을 부리다 주민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여수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술 지도 활동을 펼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돌산읍 등 110개 마을을 찾아가 봄철에 실천해야 할 핵심 영농기술 홍보와 작물 생육 단계별 영농기술을 지도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식량, 원예작물과 축산, 특용작물 분야 전문 지도사 13명으로 기술 지원단을 구성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서비스에 나섭니다. 고흥군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연계한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륙연도교 완공과 국토부의 광역 관광 루트 개발에 맞춰 영남면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회센터와 해안데크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우주발사 전망대와 팔영산 등 기존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순천대는 최근 대학 관계자와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경영자 과정 입교식을 열고 올해 말까지 경영유통과 6차 산업화 등 모두 4개 과정을 운영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론과 기술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1993년 전국 최초로 농업 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순천대는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전문 농업인을 배출해 지역 농협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가 인구가 25년 만에 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 농가 인구는 총 35만 명으로 2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69.4%, 79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70세 이상의 농가 경영주는 10명 가운데 4명가량으로 1990년에 비해 176.5%가 증가했습니다.